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연구소에서는 주제를 땅값은 귀신도 모른다. 땅값이라는 것은 결정되는 게 없고 정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땅을 사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땅을 팔려고 하시는 분은 땅값을 정확히 알고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가, 호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땅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 가격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땅 가격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토지용계획 확인을 발급받아 보면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나옵니다. 개별지가가 있고 표준지가가 있는데 이 공시지가가 이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현 시세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가 실사용 목적으로 원가를 조절하는 요 사용 목적이 있는 실제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에 관한 그런 지적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내리는 감정평가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매도 호가 또는 살려고는 매수 호가,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파는 그런 매도 가격 또는 금매로 나왔을 때 금매 가격이 따로 있고 또 흥정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흥정 가격이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가격, 매도인은 한 푼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매수인은 한 푼이라도 싸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격 당사자끼리 흥정하는 흥정 가격이 있고 그게 이제 맞춰지면 실질적인 계약서에 쓰는 매도 매수 가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담보 대출 가격이라는 게 따로 있고 자, 우리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 낙찰가가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경매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물건을 경매를 할 때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가격으로 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나눈 대로 경락이 되지 않잖아요. 1차, 2차, 3차, 6차이 되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 마지막에 낙찰이 되는 경매 낙찰 가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행 법률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우리가 반드시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실거래 가격을 등기부 등본에다가 명시를 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실거래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때 제가 만든 말인데 IMF 가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IMF 가격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IMF 가격이라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IMF 당시에 97년도 IMF 당시에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 가지고 막 그때 경기도 안 좋았을 뿐더러 그래서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속속들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돈을 가지고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도인은 땅을 판다, 건물을 판다. 그래서 우리 깡통 건물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깡통 건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서 우리가 보증금으로 받은 것을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깡통만 남는 거야. 없어. 그래서 이제 깡통 건물도 그때 한때는 존재를 했었는데 자, 여기서 IMF 가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IMF 가격은 돈을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 올림 논리의 기본적인 논리에 의해서 수요가 많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대신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막 부도가 나고 IMF 당시에 엄청나게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매수인,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진 자가 바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IMF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땅을 10억에 팔려고 내놨어. 안 팔, 12억짜리 물건이야. 안 팔려고 안 팔려서 깎고 누가 10억에 팔려고 해도 안 팔았던 물건이 결국은 안 팔리니까 12억짜리를 10억에 내놨어. 10억에 내놔도 안 팔려. 그때 당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인이 돈을 가진 자가 6억에 팔래 안 팔래? 아주 돈 가진 자의 유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땅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은 부도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억, 12억에도 팔려고 했던 IMF 전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지금은 물건이 많이 있어. 돈을 가진 자가 권력을 행사한 격이기 때문에 6억에 팔래 안 팔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억에 팔았으면 벌써 반절이 다운된 가격이 6억인데 이 IMF 가격이라는 것을 설명이 조금 더디었지만은 IMF는 한마디로 매수인이 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금액을 얼토당치도 않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가격을 대폭 할인을 해서 12억짜리를 6억에 팔래 안 팔래. 이게 바로 뭐예요? IMF 가격이라는 신조어가 탄생될 정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땅값은 정가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IMF 가격이라는 것이 통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팔려고 하는 사람은 급하면은 싸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10억짜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급하게 팔려고 하면 그보다 다운되게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경기가 좋고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 물건을 내놨을 때 살 사람들이 많이 있어. 수요자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 가격은 올려서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학을 공부하면서 땅에는 정가가 없다. 땅값은 귀신도 모른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땅값이라는 것은 순서가 호가. 쉽게 말해서 가장 먼저 이 호가를 이제 취해주고 있고 얼마에 팔겠습니다. 10억에 팔겠습니다. 그런데 매도 희망가는 9억 5천까지. 그렇지만 시세는 그렇지 않아. 시세가가 있고 또 금매로 나올 경우가 있죠. 금매 가격이 있고 또 경매나 공매 가격이 있고 맨 마지막으로 경매가 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낮아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땅값은요 정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땅값은 귀신도 모른다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요즘은 그 정보화 시대에서 밸류맵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국토부에서 우리가 그 실제 거래된 가격을 등기부등본에다가 명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사이트에서 그러한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국토부에서 했던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을 요즘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도 우리가 그만큼 부동산에 관련된 가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지 가격의 결정 원리에서 땅값은 귀신도 모른다. 땅값은 정가가 없다. 그래서 땅 가격의 종류가 공시지가가 있고 실수요자가 구매하는 실사용목적 원가, 또 감정평가, 매도호가, 매수호가, 금매가, 당사자들이 이제 흥정을 해서 흥정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 은행에서는 담보대출가, 법원에서는 경매 낙찰가, 국토부가는 실거래가. 이 위에도 가격은 또 많이 있긴 하지만은 아마 이 정도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면서 오늘 김영삼 박사의 투자연구소에서 토지 가격의 결정 원리, 땅값은 귀신도 모른다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